네, 산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염기 중에서 아레니우스 정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정의가 3개가 있습니다. 아레니우스 정의,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 그리고 루이스 정의까지 있는데 실제로는 그 정의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는 3개를 배울 거고 우리에게 중요한 정의는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입니다. 아레니우스 정의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산염기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녹였을 때, 즉 수용액에서 H+를 내놓으면 산, OH-를 내놓으면 염기입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브랜스테드 로우리에 조금 더 집중해 봅시다.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수용액에 녹여야 된다는 제한점 때문에 산염기를 좀 더 확장해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 H+를 매개로 정의합니다. 됐죠? 그리고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가 조금 독특한 점은 이렇게 가역 반응을 일으킨 가역 반응인 거에 대해서 짝산과 짝염기까지 정리한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산은 여러분이 아는 그대로입니다. H+를 주는 물질, 양성자 두 개를 산으로 정의합니다. 즉 여기 반응에서 아래 반응에서 지켜보면 반응 결과 보세요. 얘 CH3COH 아세트산이 H+를 줘서 자기는 사라졌죠. 그럼 이렇게 준 물질을 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줬으면 받은 물질이 있겠죠. 그 받은 물질을 염기라고 합니다. 됐나요? 여기 결과적으로 보면 받았죠.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에서의 중요한 점은 짝을 정의할 수 있겠죠. 여기서 보면 이게 산으로 작용해서 H+를 줬죠. 그럼 역으로 돌아오는 반응은 다시 얘가 이렇게 올라면 H를 받아야 되죠. 얘가 역반에선 염기가 됩니다. 얘는 그럼 역반에서 산이 되겠죠. 그때 정반응을 기준으로 역반응에는 짝을 붙여주면 됩니다. 즉 산의 짝은 항상 염기입니다. 염기의 짝은 항상 산입니다. 됐나요? 여기에서 하나만 더 가볼게요. 나중에 Ka, Kb를 정의하고 K값을 정의하면 알게 될 텐데 만약 산의 세기가 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산의 세기가 세니까 얘는 H+를 주는 게 편한 거겠죠. 그러면 그때 반응은 오른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CH3CO 그 짝염기를 넣었을 때는 왼쪽으로 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즉 얘는 요 형태가 더 편안한 거죠. 즉 산이 강하면 염기는 무조건 그 짝염기는 무조건 약합니다. 됐나요? 반대로 얘 염기가 약하면 이 짝산은 강하고 염기가 강하면 산은 약합니다. 요걸 통해서 나중에 두 산의 세기 혹은 산염기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양쪽성 물질은 넘어가고 쌤이 루이스 산염기 부분도 뺐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걸 해봅시다. 지난번에 평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산과 염기로 훨씬 범위가 좁아진 겁니다. 하지만 얘기할 게 훨씬 더 많아진 거죠. 산염기의 평형상수를 논하려면 우리가 평형상수를 K라고 했죠. 됐나요? 그때 산의 평형상수는 엑시드에서 Ka입니다. 염기의 평형상수는 베이스에서 KB로 표현합니다. 됐나요? 먼저 이온화도 볼게요. 이온화도의 정의는 물에 녹였을 때 산을 보통 HA로 표현하는데 HA를 물에 녹였을 때 수용액에 녹였을 때 얼마나 헬이 되니라고 묻는 겁니다. 됐나요? 이온화된 몰수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녹이면 예를 들어서 염산은 HCl 5개를 녹이면 전부 다 이렇게 있습니다. 3개만 놓을게요. 이렇게. 이러면 이온화도는 총 몰수분의 나누어진 게 하나 세는 거 아니에요. 나누어진 덩어리가 몇 개냐 이렇게 셉니다. 그래서 이온화도를 1이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반면에 아세트산을 물에 녹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러니까 총 3덩어리를 넣었는데 그중 한 덩어리만 녹았죠. 얘를 이온화도라고 합니다. 됐나요? 요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해질의 총 몰수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는 CL이 있는 걸 해보세요. CL이 있는 건 HCl 형태
아니면 Cl- 형태가 있죠. 그 중에서 Cl- 형태 이온화된 게 몇 개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약산약염기려면 알아두세요. 이온화도가 5% 이내면 약산약염기입니다. 그러면 약산의 공식을 전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온화 상수를 평형상수를 구해보겠습니다. 평형상수는 잘 생각해보세요. 이러한 반응이 있으면 물은 리퀴드니까 평형식에서 생략하죠. 평형식은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곱이 되겠죠. 됐나요? 요거랑 H+는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의 평형상수는 K인데 산이니까 KA라고 표현하게 되겠죠. 됐나요? 알아주세요. 요건 항상 중요한 말이죠. KA 역시 평형상수기 때문에 온도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요 밑에 것도 좀 자명한데요. 강산이고 싶으면 H+가 많이 나오면 되죠. 됐나요? 그러면 당연히 KA가 커지면 분자가 커져야겠죠. H+가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온화가 잘 되면 결국 물속에 녹아 있는 H+A-가 많다는 얘기니까 역시 강산이겠죠. 얘 한번 볼까요? 이제 아주 가장 중요한 공식 중 하나를 유도할 텐데 한번 보세요. 처음에 농도가 C래요. 됐나요? 그러면 HA, C인 HA를 넣어줬으면 없겠죠. 그 다음 이온화도가 알파란 말은 알파의 비율로 녹아 나온다는 거니까 이온화된 농도는 C알파겠죠. 그럼 얘가 C알파만큼 녹아 나와서 없어졌고 요 두 개는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평형일 때는 얘는 C에서 C알파를 뺐고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여기 평형상수 즉 C의 1 빼기 알파 분의 C알파 곱하기 C알파를 하면 요런 식이 나옵니다. CC 약분한 거죠. 됐나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만약에 약산이면 여기 알파가 0.05보다 작은 거 5%보다 작은 것만 확인하면 바로 근사를 쓰면 됩니다. 쌤은 참고로 약산을 근사하지 않아도 인정할 예정입니다. 쌤이 다루는 건 대부분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약산이니 근사하지 않고 이 5%보다 작은지를 검산하지 않고도 그냥 바로 변형식을 쓰면 됩니다. 그럼 얘가 알파가 0.05보다 작으니까 얘가 너무 작은 값이라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KA는 C알파 제곱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이온화식을 구할 수 있겠죠. 잘 보세요. 원래 KA는 이건데 만약 약산이라면 KA는 C알파 제곱입니다. 염기는 A를 B로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하나 해볼까요? B로 바꾸고 만약에 어떤 염기 물질이 있으면 얘는 물에 녹아서 이렇게 요 식으로 KB를 유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됐을까요? 수소 이온화 농도는 여기 C알파가 되겠죠. 왜냐면 원래 농도에서 이온화된 만큼이니까. 됐나요? 그러면 이 식에서 알파 자리에 요걸 대입하면 요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C알파는 강산, 약산 모두 쓸 수 있고 루트 KAC는 약산만 쓸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올, 얘는 약산. 됐나요? 뒤에 배우겠지만 pH 역시도 구할 수 있습니다.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를 의미합니다. 요걸 요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pH가 뭐야 하면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로 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식을 넣을 수도 있겠죠. 됐을까요? 네,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산염기 반응을 자유자재로 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인 물을 해보려고 합니다. 됐나요? 물은 우리 순수한 전기가 안 통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조금씩은 녹아서 이온화됩니다. 됐을까요? 근데 이제 너무 극소량이라서 실제로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물 역시 이렇게 이온화된다면 얘는 리퀴드라서 평형식에서 생략되고 H 플러스 곱하기 OH 마이너스가 평형상수죠. 물이라서 워터, 그래서 KW를 하면
얘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입니다. 역시 평형상수기 때문에 온도가 결정되면 변하지 않는 값이 되고 25도씨에서 이 값은 외워야 합니다. 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입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 아까 여기 산의 요식 한번 볼래요? 산의 이온화상수 Ka죠. 됐을까요? HA분의 H3O 플러스가 쌤 H 플러스라고 같단 말했죠. 그러면 그 짜겸기 보세요. 짜겸기를 물에 녹여 볼게요. 됐나요? 여기 얘가 H 플러스를 받았죠. H 플러스를 받는 걸 염기라고 하죠. 그리고 OH를 내놨죠. 얘를 KB라고 합니다. 됐나요? 왜냐면 염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두 식을 더해 볼게요. 됐나요? 그러면 다른 색으로 바꿔볼게요. 여기 사라지는 거 보일까요? 여기 사라지는 거 보일까요? 즉 물을 녹여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되는 거 보이나요? 그럼 결국 두 개 더한 거는 쌤이 곱이라고 했죠. 그러면 두 개의 곱은 결국 KW랑 같은 겁니다. 즉 KW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값이죠. 25도씨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니까 KA나 KB 중 하나만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됐나요? KB를 알면 KA를 구할 때 KB를 나누면 되고 KA를 구하고 싶으면 KB를 구하고 싶으면 KA를 나눠주면 됩니다. 됐을까요? 단 얘는 서로 짝의 관계일 때만 성립합니다. 됐죠? 짝의 관계라는 거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짝의 관계다. 요거는 명심하세요. 됐죠? 짝의 관계를 알 때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요 뒤에 할 건데 미리 예습한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 아까 pH 더하기 POH는 항상 14요. 요 공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해볼게요. pH가 아까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라고 했죠. 됐나요? 그럼 POH는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겠죠. 됐을까요?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로 묶으면 로그 H 플러스 더하기 로그 OH 마이너스가 되겠죠.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과 같죠.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얘가 얼마랬죠? 10의 마이너스 14제곱. 이래서 여기 앞으로 떨어지면 로그를 배웠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14. 그래서 pH 더하기 POH는 항상 14입니다. 됐나요? 하나 더 요거까지만 할게요. 끝낸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알아두세요. KA가 크면 맞아요. 얘가 산의 세기가 세면 아까 그 짝인 염기는 약하다고 했죠. 그렇게도 되고 KA 곱하기 KB는 늘 KW로 일정한데 이 값이 크면 이 값은 작아야겠죠. 그래서 염기가 작다고 짝염기가 작다고 해도 됩니다. 됐나요? 이걸 바탕으로 상대적 세기를 구하는데 보세요. 누가 더 강산이냐 약산이냐는 상대적 세기를 구하려면 두 가지 방법을 쓰시면 돼요. 하나는 이온화도나 K 값을 구해서 K 값을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K 값이 작을수록 약한 거예요. 혹은 아까 걸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시켜서 산이 강하면 그 짝염기는 약하다로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요 밑에 걸 간단하게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얘도 산이고 산이죠. 됐을까요? 그러면 얘는 지금 매우 크죠. 그러면 얘가 강한 산이죠. 아주 강한 산이면 얘는 약염기인 거예요. 산의 세기가 강할수록 염기는 약한 거예요. 얘는 비교적 약한 산이죠. 그럼 얘는 비교적 강한 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중 누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얘가 강하다고 할 수 있죠. 산의 세기가 셀수록 약한 염기라고. 여기 H2O가 공통 매개로 있는 건 무시하고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pH 한번 보세요. pH는 아까 쌤이 정의했죠.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수를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얘를 진수를 풀면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pH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누가 pH 5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가 5였던 거고, 그러면 H 플러스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가 마이너스 5인 걸 알 수 있고, 그럼 H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5였구나.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아까 요거 정의했죠.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걸 것 같아요. pH가 7보다 작으면 실제로는 pH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니까 H 플러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됐나요? 요거를 아까 식으로 풀면 H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7제곱보다 커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산성 같으면 중성, pH가 7보다 크면 염기성입니다. 근데 이건 단 7이 기준이 산과 염기가 똑같은 거고, 그거는 KW가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라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25도씨라는 전제가 필요한데 뭐 요런 것까지는 현재 모른다 치더라도 요것만 알아도 쌤은 만족 충분합니다. 25도씨를 바꿔서 그걸로 낚거나 속이는 장난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수용액의 pH 계산의 완충용액 가봅시다. 이거 쌤이 지금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중에 가장 중요한 식 하나 고르려면 이거 고를 것 같아요. 핸더스 하센바식이요. 그러니까 완충용 용액일 때, 즉 약산과 약염기가 있을 때, 됐나요? 약산 혹은 약염기를 다루면 무조건 핸더슨 하셀바식부터 떠올려야 합니다. 됐을까요? 유도 과정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를 양변 로그 취해버린 게 끝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여버려서 pH로 표현한 게 답니다. 근데 가지는 의미가 너무 엄청나요. 왜냐면 우리가 pH를 재는 게 되게 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pH는 pKa 플러스 로그 HA분의 A 마이너스입니다. 몇 가지 가진 의미만 해볼게요. 만약에 산이랑 염기 양이 똑같으면 그때의 pH는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pKa랑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 염기가 10배 많으면 pH는 pKa보다 1 크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pH랑 pKa 비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요게 핵심입니다. 됐나요? 요 되게 다양한데 쌤은 항상 요런 걸 그리는 것 같아요. 어디서 배웠는지는 기억도 안 나는데 둘이가 같은 지점이 항상 pKa죠. 됐나요? 그때의 pH고, 그러면 pKa가 만약에 10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10인 거예요. 그 pH가 10이란 얘기는 요 둘이가 똑같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pH가 9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요? HA분의 A 마이너스가 됐나요? 3분의 염기잖아요. pH가 pK보다 작으니까 산이 많다는 거죠. 몇 배? 10배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pH가 1 빠지죠. 쌤 보통 요래 그려서 하는데 요거는 쌤이랑 문제 풀면서 좀 더 적용해 봅시다. 됐나요? 야를 확장시키고 응용시킨 판이 다양성자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HCl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얘는 물에 녹으면 하나만 녹아 나오죠. H 플러스가. 근데 황산 생각해 볼까요? 얘는 근데 얘가 또 나올 수 있죠. 이걸 다양성자산이라고 합니다. 하나 집어넣었는데 이렇게 2개 이상의 여러 개의 수소 이온이 나올 수 있는 걸 다양성자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렇게 첫 번째 수소, 처음에 수소 하나가 떨어진 걸 Ka,
맞나요? 여기에서 하나 더 떨어진 걸 KA2라고 표현합니다.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됐을까요?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나? 요거는 그래서 계산하는 과정들이 복잡한데 이거는 직접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풀면서 쌤이랑 적용해 봅시다. 됐나요? 문제 풀면서 적용해 봅시다. 요것도 그냥 단순 식조합인데 조금 만만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 페이지 있죠. 다양성자산의 이원화 평형. 요 페이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이거는 진짜 다 된 거예요. 됐을까요? 이 페이지를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세요. 쌤이 실제로 수업에 왔을 때 쌤이랑 문제 적용하면서 직접 해보기로 하고 바로 문제에 적용하면 너무 낯서니까 요걸 한번 읽으면서 천천히 고민해 보세요. 됐을까요? 여기는 이 두 개의 곱이 항상 KW인 걸 이용해서 요거 이용해서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됐죠? 쌤이랑 오면 같이 한번 적용해 봅시다. 됐을까요? 요걸 이해했으면 위에 페이지를 이해했으면 밑에 적용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적정을 통해서 이걸 계산하는데 요거 한번 쌤이랑 실제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같은 문제예요. 그냥 한 문제에서 뭘 묻느냐기 때문에 쌤이랑 오면 같이 적용을 해봅시다. 됐을까요? 여기까지 끊어서 가겠습니다.